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제가 제2외국어 선택, 일본어인가 중국어인가, 이거를 놓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이제 일본어 교실, 중국어 교실 하고 있는데, 참 어저께 중국어 교실 3은 저작권 문제가 조금 돼가지고, 그 음악이 좀 들어있었거든요. 그래서 영상 중국 내렸습니다. 중국어 교실 3이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하려고요. 거기 음악이 두 근데 들어가는데 아마 크게 좀 저기 이슈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어쨌든 저기 저작권 그게 또 저기가 돼서 또 제기가 된 듯 싶어서 내렸어요. 아시고 그래 하시고요. 제가 이거를 중국어인가 일본어인가 이 문제 때문에 한번 거론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선 저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선호도 있고, 그러나 정식으로 이 문제 한번 다뤄보고 싶더라고요. 예. 우선 누군가에 따라서, 예. 만약에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이라는 말이에요. 그부터 얘기할게요. 그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 현재 대학생으로 있는 경우에는 취업을 해야 할 대학생 입장이라면 그때는 저는 일본어가 좀 실속 있다고 봐요. 좀 유리하다고 그럴 수 있겠죠. 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중국어가 미래 유망성도 있고 인구도 많고 중국이 앞으로 중국이 떠오르는 G2 국가 아니냐. 그래서 중국어를 일본어 하지 않고 중국어 하는 분들도 있는데 실속은 일본어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선 일본 쪽엔 취업 자리가 굉장히 많아요. 일본의 기업들이 워낙 많고, 상사나 또 은행들이나 또 우리 무역 거래가 많고요. 예, 그런 면이 있고, 중국도 물론 거래는 많지만, 중국어가 생각보다 경쟁자들이 많아요. 이제 우리는 이제 장기적으로 블루오션은 맞는데, 그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중국의 조선족의 존재예요. 중국 내. 조선족들이 과거에 1세들은 중국어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2세, 3세들은 잘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가면은 날고 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중국 사람처럼 네이티브 스피커로서 중국어, 하나로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경쟁자가 많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를 들면 말이에요. 제일교포들 중에서도 한국어 하는 사람들 꽤 있죠.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많이 떨어져요. 한국어, 모국어 구사 능력, 한국어. 반면 중국의 조선족들은 한국어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거기 이제 자치주 영향도 있고 또 학교에서 조선어 교육도 있고요. 물론 이제 요거는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중국 연길이나 이런 데 현지 가잖아요. 조선족 자치주라고는 하지만 우리 한국어 쓰고 다 통하고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보통 이렇게 공공기관, 도서관, 어지간한 데는 전부 중국어 하나 쓰거든요. 예외적인 경우 좀 한국어 쓰는 경우 있긴 한데 식당이라든가 이런 경우 어지간한 저기도 거의 중국어 쓰니까요. 뭔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걸 택할까 할 때 취업생 입장이면 일본어가 좀 실속이 있다. 예, 실속이 있어요. 또 일본은 지금 저기거든요. 일본은 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어서 일손이 많이 부족해갖고 최근 수년 전부터 일본 쪽으로 취업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요. 특히 대학생들. 그래서 일본어 공부 좀만 하면은 일본에 가면 취업하기 상당히 좀 수월한 편이에요. 반면 중국 같은 경우 중국 유학생들 있지만은 중국의 어지간한 저기 큰 대기업이나 호텔이나 은행이나 어디 가는 데는 조선족들이 요소요새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 이중언어를 구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날고 긴다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중국 아무리 잘해도 조선족을 이기기는
쉽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조선족 중에서도 그 한족 학교를 나온 학생들이 유리하고 한족 학교를 나오지 않으면 그 중국어 실력이 떨어지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과거와 다르다. 왜냐면 과거와 달리 요즘 그 젊은 세대들 조선족들 있잖아요. 그 많이 요즘엔 저기 발달했잖아요. 그 뭐 그 어떤 그 문화 교류라든가 과거 뭐 50년대 60년대하고 달리 다 집집마다 TV 있고 다 뭐랄까 이제 동화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우리는 문화 풍속은 유지하고 또 우리말 유지하는 가정도 많지만 또 그 1세들이 유지를 한다 하더라고요. 한다 하더라도 2세, 3세들은 그 언어가 동화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연길 그쪽에 갔는데 아이고 중국 한정인 줄 알았거든요. 한정가 똑같이 중국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놀래가지고 보니까 조선족이더라고요. 조선족이. 그런데 그 조선족들이 또 우리말도 해요. 우리말도 잘하더라고요. 예. 물론 우리말을 못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그 요즘에 주로 못하는 층이 주로 중학생, 초등학생. 어떤 그 조선족 그때 집에 가보니까 전화를 한대 말이에요. 그 중국어로만 하더라고요. 우리말을 내가 물어봤어요. 아, 우리말 왜 못하냐 그랬더니 자기 그 아들이 우리말을 못한대요. 그리고 그쪽에 내가 가본 데는 이제 만주족도 같이 사는데 이 길 하나 사이에 놓고 이렇게 맞은편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거기 조선족들은 보통 그 어른 세대는 다 우리말 하는데 그 중학생이나 초등학교 그 한족 학교 다니거나 그런 경우에는 좀 우리말이 아주 서툴거나 그런 경우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나 그건 이제 제가 볼 때는 다수는 아닌 것 같고 소수 아닌가. 그 전반적으로 조선족들은 그 중국 한어도 잘하고 우리 한국어도 잘하고 그런 사람들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그 우리가 중국어를 하면 좋은데 취업만 본다면 취업 하나만 놓고 본다면 일본어가 좀 실속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취업생이 아닌 경우에는 그 장기적으로는 역시 중국어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일본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는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하냐면 한자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한자가 물론 이제 다른 한자도 있지만 그 꼴이 비슷비슷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한자가 다른 경우도 있긴 있는데 이제 예를 들면 그 단체할 때 있잖아요. 이 단체할 때 일본 한자는 이렇게 쓰고 중국 한자는 이제 이렇게 쓰는데 뭐 비슷비슷하잖아요.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이제 그 한자가 있기 때문에 중국어하고 일본어하고 좀 일정 정도 호환성이랄까? 그래서 만일에 취업만 놓고 본다면 일본어에 조금 집중해서 잘하는 게 좀 유리한 듯 싶고 또 자기가 장래 뜻이 있어가지고 중국어를 해야겠다 하는 사람은 뭐 괜찮아요. 다만 졸업 후 취업을 연봉도 많고 빨리 취업하고 싶다. 그런 사람들은 일본어 하는 게 유리하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좀 이렇게 더 장기적으로 난 보고 싶다. 그러면 중국어도 괜찮아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에 우리 조선족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굉장히 많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굳이 한국에 안 와도 되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왜냐면 거기서 그 좋은 대우받으면 또 되거든요. 제가 한번 그 소주라는 데 가봤는데요. 소주 있죠. 항저 소주라고. 상하이에서 소주 쪽으로 가는데 그때 그 여행사 거기 나왔는데 그 우리말도 잘하고 중국 하나도 잘하고 가이드로 나왔었거든요. 그런 적이 있었고 어디 가나 우리나라 사람이 좀 많다. 다만 이제 저쪽은 좀 적더라고요. 시안 있죠. 서안 그 시안 그쪽에는 좀 그 적은 것 같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저기 뭐 하얼빈, 그 베이징, 뭐 상하이 뭐 이런 쪽에는 그 한국 조선족들이 많이 진출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그
그 자기가 취업 목적이 아니라면 저는 일본어, 중국어 모두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웃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웃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과 교류가 워낙 많고 중국은 어차피 우리가 이웃 나라 아니겠어요? 그래서 또 그 한자라는 또 테마가 있기 때문에 그 중국어도 하고 일본어도 했으면 좋겠다. 다만 이제 취업 시에는 조금 일본어 실속 있는 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 또 중국어 택하는 것도 그것도 좋다. 이런 말씀 드리고 결국 각자의 그 선택인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이제 제가 이제 볼 때는 이제 그 취업이 아닌 경우라면 나는 취업과 관련 없다. 취업은 걱정 없다. 이런 사람들은 그 중국어, 일본어 모두 하는 게 어떨까? 그 틈을 내세요. 왜냐면 어느 하나를 갖다 집중적으로 파는 것보다 일정 정도 한 기본 과정 그 중국어 하고요. 또 일본어도 기본 과정 하고 물론 이제 그 전문적으로 할 사람 있잖아요. 뭐 동시 통역사가 되겠다. 동시 통역사 아니면 전문적으로 내가 중국어를 아주 잘해가지고 그쪽 방향으로 진출하겠다. 아니면 일본어를 아주 잘해가지고 어떤 그 특정 분야에서 활동하고 활약하고 싶다. 이럴 때는 뭐 특정 언어 딱 선택해서 그 집중적으로 해서 잘하는 게 좋겠죠. 물론 이제 영어는 필수고요. 영어는 뭐 필수고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영어 외에 일본어를 할까 중국어를 할까 그때는 우선 취업만을 놓고 보면 일본어 실력 있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또 중국어도 괜찮고요. 취업이 아니라면 두 개 다 하면 더 좋고요. 예. 그래서 두 개 다 하는 게 좀 무리 아니냐 그러는데 하나 하기도 벅찬데 뭐 두 개씩이나 해. 그러는데 이게 그 하나를 하되 어느 정도 그 기본 과정 이 정도로 하고 나머지 또 기본 과정 한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영어는 기본으로 하고요. 영어는 기본으로 하고 이 남는 에너지를 중국어 50%, 일본어 50%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물론 취업이라든가 이것만을 위해서 자기가 관심 있다 그러면 물론 집중해야겠죠. 그 영어 외에 남는 에너지를 중국어에 집중하든가 아니면 일본에 집중하고 취업이 다 된 다음에 그 일반 사회인으로 활동할 때는 아까처럼 중국어 에너지를 중국어에 50%, 일본에 50% 이렇게 쓰면 어떨까? 물론 영어는 이제 필수로 해야 되고요. 자, 이 시간에는 그 미국어 선택 여기 이제 입시 수능 시험 관련 없어요. 그 중국어인가 일본어인가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구독 좋아요 안 하신 분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